오프닝 멘트, MC 스타일, 몰입감 극대화. 배경금, 잔잔한 피아노 선율, 점점 고조되는 감정. MC,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직 어둠이 차에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한 할머니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손바닥 안에 담긴 세월, 낡은 천 보자기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금반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녀의 걸음이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세상을 울릴 거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숨 고르며 잠시 정적. 삶이란 때로는 가장 작은 진심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한 편의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서곡 소박한 삶과 뜻밖의 초대 이른 새벽.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아직 세상은 조용했고 노란 햇살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게 창가를 스쳤다. 방 한 구석, 칠이 벗겨진 작은 시계가 6시를 가리킨다. 김덕순 할머니는 변함없는 움직임으로 조심스레 일어났다. 78세, 굽은 허리 하나 없이 단정하게 곧은 자세. 거친 손으로 난간에 걸린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다. 오래된 걸레로 창틀을 닦고 낡은 가구 위에 살포시 손을 얹는다. 먼지를 털어내는 그 손길조차 지나온 세월을 소중히 끌어안는 듯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할머니의 집안을 비춘다. 빛바랜 가족사진, 이가 빠진 도자기 꽃병,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천 보자기. 그 속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긴긴 시간의 기억이 숨 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천을 풀어본다. 구석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와 몇 개의 동전 뭉치가 정성스레 담겨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금반지. 그 반지를 쳐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쳤다. 여보, 오늘도 나 잘 다녀올게요. 속삭이듯 중얼거린 뒤 다시 천을 곱게 접는다. 그때였다. 현관문 옆 우편함에 삐죽 튀어나온 한 통의 편지.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편지를 꺼냈다. 삼성전자 본사 초청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놀람, 낯설m,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초청장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또 오라고 하네.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을까. 혼잣말하며 깔끔한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주름진 손으로 옷깃을 다듬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점검한다. 허름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한 옷차림.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금고에서 기차표 한 장을 꺼냈다. 서울행 KTX, 그리고 다시 천 보자기를 손에 쥔다. 구석구석 달아버린 천이지만 그 속에 든 동전과 금반지는 할머니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동전 몇 잎과 이 반지가 나를 지켜줬지. 가방을 챙긴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을 올려다본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나 혼자서도 괜찮아.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작은 결심을 다지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밖은 이미 아침 햇살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세월과 기억, 그리고 작은 용기를 품고 떠나는 여정이었다. 2부 충돌, 현대세계와 낡은 가치의 충돌 장면 2, 서울행 기차. 고독한 여정, 익산역 플랫폼. 이른 아침의 냄새가 가득하다. 김덕순 할머니는 기차표를 꼭 쥐고 사람들의 흐름 속에 조심스럽게 발을 옮긴다. 몸집은 작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배어 있다. 기차가 도착하자 거센 바람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분주히 탑승하고 할머니도 그 틈에 몸을 실었다. 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작은 천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본다. 넓은 논밭, 구불구불한 시골길, 작은 마을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진다. 어느새 창밖에는 고층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할머니의 눈빛에 스치듯 불안함이 떠오른다. 그녀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린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녀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다. 25년 동안 그녀를 도와주던 비서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늘 혼자서 강남 땅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이어폰을 낀 젊은이들, 조용히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바삐 일하는 직장인들. 그들 모두에게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레 천 보자기를 쓰다듬었다. 그 안에 담긴 동전과 금반지가 마치 그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았다. 기차는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바로 이 순간 세상과 다시 맞서는 것이었다. 3부 충돌. 현대 세계와 낡은 가치의 충돌 장면. 3 강남에서의 길 이름. 낯선과 혼란 서울역에 내린 김덕순 할머니는 작은 송화방을 꼭 쥐고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을 갈아탔다.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휘황찬란한 전광판과 빠르게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 지하철을 타고 복잡한 강남역에 내리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각자의 목적지만을 향해 바쁘게 걸었다. 할머니는 플랫폼 구석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손에는 오래된 피처폰이 쥐어져 있었다. 낡은 화면 위에 조심스럽게 터치하여 지도를 켰다. 강남구 테헤란로. 어디로 가야 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쥐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서로를 보지 않고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2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 몇 번이고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다시 확인했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떨렸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CNY 회사. 은행 앞. 차가운 문턱 30분 가까이 헤맨 끝에 드디어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유리문과 고급 대리석으로 된 외관이 위압감을 주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높은 천장, 반짝이는 바닥,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고객들이 무심하게 오갔다. 할머니는 입구에 서서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허름한 외투와 손때 묻은 가방은 이곳의 화려함 속에서 너무나 눈에 띄었다. 어서 오세요. 번호표 뽑아주세요. 무표정한 여성 직원이 건넨 말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키오스크 앞에 섰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복잡한 메뉴가 떠 있었다. 할머니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주저했다. 뒤에 서 있던 한 직원이 다가와 불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뻗었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툭 하고 화면을 눌러주고는 휙 돌아섰다. 할머니는 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작은 한숨 소리,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보자기를 더 꽉 움켜쥐었다. 사부 전환점, 드러나는 진실과 감사의 시작 장면 5. 운명의 재회, 잊혀진 은혜의 부활, 번호표 37번 손님, 창구로 오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방송에 김덕순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사이를 뚫고 작은 발걸음으로 창구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상속세를 납부하러 왔어요. 남편이 남긴 강남 땅 때문에요. 말끝을 흐리며 보자기를 풀어놓았다. 탁자 위로 동전 꾸러미가 쏟아졌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또르르 굴렀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할머니를 향했다. 창구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누가 동전으로 세금을 내나요? 기계에 넣으셔야 해요. 차라리 손자나 자식한테 맡기시지 그랬어요. 작은 웃음소리와 혀차는 소리가 뒤따랐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단단히 굳었다. 돈은 돈이지요. 10원이든 1000만 원이든 평생 아껴 모은 돈입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차곡차곡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총 12,895원이 정확히 쌓였다. 창구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통장도 주세요. 할머니는 눈이 침침한 탓에 서류를 몇 번이고 고쳐 썼다. 뒤에 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고 발을 동동 굴렀다. 할머니, 좀 서두르실 수 없나요?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 싸늘한 시선이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늙은이가 폐를 끼치네요. 그 순간이었다.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급 수트를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정우, 강남지점 최연소 지점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창구 위에 놓인 작은 금반지에 멈췄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등, 세월이 새겨진 거친 피부 위에 머물렀다. 박정우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오래된 기억, 5부, 변화, 진심이 세상을 울리다 장면 6, 기억의 파편, 숨겨진 인연의 진실. 박정우 지점장은 느린 걸음으로 창구로 다가갔다. 창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직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 지점장님, 이 고객님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데 전부 동전이라, 그리고 통장도 오래돼서 처리하기가. 박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다. 초라한 외투, 손때 묻은 보자기, 그리고 그 안에 소중히 감싸진 금반지 하나. 그 순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1998년 겨울, IMF 한파가 몰아치던 시절, 16살 소년 박정우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작은 국밥집. 허름한 간판 아래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던 여인의 손. 그 손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 박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로비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IMF 때 서울역 앞 국밥집에서 저와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분. 할머니는 놀란 듯
박정우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위로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이 교차했다. 그때 그 소년이 너였구나. 박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할머니께서 주신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어머니와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를 살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고백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장면 7. 진심의 전염. 세상을 움직이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박정우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러다 점차 감동이 번져갔다. 한 중년 남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때 금 목걸이 팔아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었지.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셨대. 추억과 감정이 은행 안을 조용히 물들였다. 창구 직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은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장면 8. 새로운 약속, 존중의 문화. 박정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단했다. 오늘부터 우리 지점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할 것입니다. 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로비에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다. 김덕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계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상은 변했지만 작은 친절과 진심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6부. 귀향, 따뜻한 일상으로의 복귀 장면 9. 다시 익산으로, 소박한 일상으로의 귀환, 서울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김덕순 할머니는 다시 익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릎 위에는 여전히 그 보자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버텨온 자존심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새겨진 감사가 함께 들어있었다.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간다. 고층 빌딩 대신 다시 넓은 논과 굽이진 길이 펼쳐진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변한 게 없지만 세상은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속으로 작은 독백을 흘리며 송곳으로 천을 토닥였다. 장면 10일 국밥집.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며칠 후. 익산의 작은 국밥집.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작은 주방에는 고소한 육수 향기가 가득 찼다. 하루하루 정성을 담아 만들어낸 국밥은 익산 주민들의 하루를 든든히 채워주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육개장 정말 끝내줘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쓴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정성이지. 매일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야. 주방 한쪽, 낡은 액자가 2개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나는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때 촬영된 흑백 사진. 서울역 광장, 첫 번째 금반지 기증자라는 문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최근 찍은 사진. 강남은행 로비에서 박정우 지점장과 함께 찍은 따뜻한 한 컷. 사진 밑에는 작은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금반지는 누군가의 삶을 살렸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다. 장면 11. 예기치 않은 방문. 연결된 2년 점심시간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고개를 돌리니 박정우 지점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어머니께서 IMF 때 팔았던 목걸이로 다시 만든 반지예요. 꼭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그건 내 어머님의 소중한 기억이잖니. 내가 받을 수는 없지. 하지만 박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도 바라셨을 겁니다. 당신께 받은 희망을 다시 전하고 싶다고. 그 말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고 단아한 금반지가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오래된 금반지 옆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끼웠다. 2개의 반지가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 위에서 반짝였다. 마치 과거와 현재,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를 포개며 이어진 듯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1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00원이 되듯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